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슈퍼리그다. 슈퍼리그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슈퍼리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상 문장이 길어요. 아니요. 이 정도면 엄청 짧은 문장이죠. 다시 요거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탑 리그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온리 원 리그는 아니다. 그 얘기는 궁금한 게 많은 섹시 도발 정순주 연구원과 축구 매드 사이언티스트 한준희 박사의 축구 연구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좀 해외를 나들이를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번씩 쉬셔야죠. 이렇게 거의 너무- 코피 터질 너무 듯이 좋았어요. 항상 네. 일하시니까. 정순주 아나운서 샘나라고 저 사진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스페인에 또 갔다 오고 축구의 고장에 또 갔다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축구 관련 관광은 거의 안 해요. 네. 축구 많이 보셨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나가면은 축구 거의 안 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축구는 안 보지만 축구와 관련이 있는 도시들을 굉장히 잘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유럽 도시들은 대부분 다 축구와 관련이 깊으니까.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숙소에서 한 5분 걸으면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묘하게도 코파델레이 4강 1차전을 네. 빌바오와 또 지역 라이벌인 소시에다드가 붙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빌바오가 이겼으면은 뭐 난리 났을 텐데 거리가. 경기 전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내용이나 결과가 빌바오에게 모두 안 좋아서 끝나고 나서는 잠잠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제작진하고 좀 연결을 해서 현장 중계 좀 하거나 그럼 참 좋을 텐데 휴가였으니까 그건 아쉽지만 뒤로 하고 우리 연구소를 좀 오랜만에 다시 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연구소 조금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요? 저번에 연구를 또 맨유 대 롯데를 했더니 바로 롯데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서. 근데 그거는 최근에 제 롯데자이언츠 연습 경기를 제가 3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네. 야구 중계를 제가 감히 옆에 또 조성환 의원이나 이창섭 의원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행복하게 롯데 중계를 했는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래요? 롯데가 사고 친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올 시즌 이제 다른 사고는 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좀 올 네. 시즌 기대도 좋다 뭐 이런 거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는 롯데에 대해서 올 시즌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롯데는 제가 정말 수십 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중들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흐르는 팀이에요. 네네, 그쵸. 롯데는 그 예측을 쉽게 해서도 안 되는 팀이기도 하지만 잘할 거라고 예측하면 사실 못할 때가 많고 좀 못할 거라고 예측하면 그거보다는 좋은데? 라고 되는 경우들이 롯데는 역사적으로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이제 그 사고 이후에 기대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서 네네. 오히려 이럴 때 조용한 파란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조용한 파란이라면은 맨유만큼 지금 올라올 거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맨유는 지금 맨유만큼? 20개 팀 중에 3등 아닙니까? 네. 매우 잘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20개 팀의 3등 과는 비율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면은 뭐 KBO 리그에서는 우승권인데 그 정도는 아닐 거고 그 정도 어쨌든 아닐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지금 롯데 그래요. 얘기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리미어리그는 과연 슈퍼리그일까라고 주제를 내주셨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여러 해 전부터 완전히 이제 다른 리그들을 정말 평범하게 보이게끔 만들 정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엄청난 성장이 이제는 뭐 확실시 되고 있어서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현 상태에서 슈퍼리그라고 명명되어도 될까라는 것은 사실은 한 1, 2년 전부터는 상당히 좀 화제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네. 나름의 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또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엄청 많이 해오셨네요. 네, 자료를 많이 해와서. 근데 이 주제를 가져온 근거가 되는 이유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6팀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6팀 출전도 엽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정말 요즘은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기본 5팀은 이제는 계속 출전을 할 것 같아요. 아기가 잘 맞으면 6팀까지도 가능한데 그 6팀이 16강에 일제히 다 올라왔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쵸.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물론 저 플레이오프를 치르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플레이오프를 안 치르고도 그냥 통과하는 팀이 프리미어리그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왔을 정도로 다른 리그들을 적어도 지금 단계까지는 압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슈퍼리그다.
슈퍼리그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슈퍼리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상 문장이 길어요. 아니요. 이 정도면 엄청 짧은 문장이죠. 다시 요거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탑 리그예요, 지금 현재. 네. 버트 그러나 온리원 리그는 아니다. 음... 그 얘기는 이제 슈퍼리그라는 이제 명칭을 활용을 했을 때 축구 말고 다른 종목에서 보면 네. 슈퍼리그라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리그가 존재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슈퍼리그의 정의를 스포츠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슈퍼리그로 이미 불리기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모두가 슈퍼리그로 인정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비추어서 축구에서도 슈퍼리그를 정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자 보니까 이게 연구소다 보니까 슈퍼리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맞아요. 나오게 됐는데 그 정의에는 결국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 슈퍼리그라는 이 말 자체의 기준도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정순주 아나운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개별마다 다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다른 스포츠 종목에는 모두가 슈퍼리그라고 부를 만한 종목들이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미국 스포츠 그 야구와 농구거든요. 네. 야구에는 MLB 리그가 있고 농구에는 NBA 리그가 있죠. 이 두 리그의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인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MLB가 야구에서는 슈퍼리그, NBA가 농구에서는 슈퍼리그. 자, 그럼 이 리그들의 우리가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슈퍼리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야구는 뭐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UEFA 챔피언스 리그처럼 네. 메이저 리그 팀이 한 10팀 나오고 일본 그 NPB, 일본 프로야구 팀이 뭐 한 4팀, 한국에서도 뭐 성적에 따라서 한 2팀. 저는 야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팀들이 또 해외 야구에서 아주 강력한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어쨌든 미국 한 10팀, 일본 한 4팀, 한국 한 2팀 그래서 성적 순대로 해가지고 한 16강 야구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걸 한번 한다고 쳤을 때 네. 중요한 대회, 중요한 승부들이라서 모두가 이제 우승을 노리는 대회라고 또 가정을 해야 되죠. 무슨 이벤트 이런 게 아니고 미국 팀끼리 결승하지 않을까요? 4강도 아마 미국 팀끼리 4강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본 프로야구나 한국 프로야구를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존심이 상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한국 프로야구 힘냅시다. 잘합시다. 웬만하면 이거는 좀 더 분발합시다. 농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 않아요? 농구도 맞아요. 그거는 뭐 사실이죠. 농구는 유럽에서 잘하는 팀들도 있어요. 유럽에서 잘하는 국가대표팀들도 있고 뭐 그런데 역시 NBA 팀들 놓고 농구 잘한다는 또 유럽의 클럽들 뭐 다 해서 여기서 최상위권 상단에 얼마나 다른 리그 팀들이 갈 수 있을까? 인정. 거의 NBA나 MLB는 거의 뭐 상위권은 그냥 독식을 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16강, 32강 이런 거 하다 보면 한두 경기쯤에서는 뭐 일본 팀이든 뭐 한국 팀이든 이변이 뭐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상위권은 거의 MLB나 NBA가 휩쓸어 갈 것이다. 네. 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이런 성격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우리 프로야구에서 최상단의 기량을 발휘했던 선수들 류현진 선수라든가 지금은 뭐 돌아와 있지만 뭐 이정우 선수랄지 이런 선수들이 미국 가서 뛰죠. 미국에서도 이 정도 기량이면은 MLB 와서도 충분히 쓸만해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당연히 지금 뭐 세계 야구에 뭐 아주 엄청난 존재인 오타니 선수, 야마모토 투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뛴단 말이에요. MLB에서 다른 리그에서 진짜 최상단의 실력을 발휘한 선수들은 다 MLB가 빨아들인다. 요즘은 제가 뭐 농구는 야구보다 더 모르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농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유럽에서 예를 들어 뭐 최상단의 기량을 발휘한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NBA에서 스카우트해서 NBA 가서 뛰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다른 리그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이제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수일지언정. 그런데 그 선수들은 하나같이 결국은 그 슈퍼리그라고 할 수 있는 NBA나 MLB가 다 흡수한다. 결국에 가서는. 자, 축구에서 아무리 대단한 리그라 해도 야구나 농구 개념의 슈퍼리그가 될 수 있나 하면은 축구는 저는 조금 불가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프리미어리그가 분명히 현재 원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탑과 온리 원은 다르다.
원탑 리그이기는 한데 온리원 리그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리그 안에 팀들의 성적이나 팀들의 역량들을 봤을 때는 라리가나 아니면 다른 리그에서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다 모든 PL팀이 상위권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PL을 보면 아마 PL팀들이 다른 리그로 흩어진다 그러면 다른 리그에서도 꽤 좋은 성적이 나올 만한 팀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게 PL이 맞아요. 네네. 예,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지금 분데스리가가 됐든 라리가가 됐든 세리에아가 됐든 다들 인정할 거예요. 아, PL이 강팀 숫자가 가장 많아. 그리고 PL이 심지어 중하위권도 호락호락한 팀들이 없어. 라리가 얘기도 조금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라리가의 상위권 팀들을 선수를 라리가의 이제 여러 가지 재정 룰 같은 이제 문제에서 좀 기인하는 거기도 합니다만 PL의 중하위권 팀들이 막 뺏어가요. 라리가 팀은 어쩔 수 없이 또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재정 룰에 의한 또 구조가 지금 좀 뼈아픈 대목인데, 어쨌든 라리가 뭐 4등, 5등, 6등 뭐 이런데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프리미어리그 15등, 16등 막 이런 팀들이 막 데려가요. 승격팀 뭐 이런 팀들이. 그런 거를 인정을 하더라도, 근데 왜 이게 NBA와 MLB와는 다르냐? 프리미어리그가 NBA, MLB와 유사하려면 라민 야말이나 킬리안 음바페가 다른 리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선수들 정도의 기량이면 이미 다 흡수했어야 돼요. 프리미어리그가. 역으로 보면 잉글랜드 선수들인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에 있고 주드 벨링엄 선수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데, 사실 그런 유출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케인 선수라든가 벨링엄 선수가 지금 뛸 수 없는 나이냐, 내일 모레 그냥 은퇴할 선수들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케인 선수는 물론 이제 30줄이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고, 잉글랜드 팀의 또 에이스 공격수이기도 하고, 벨링엄 선수는 뭐 이제 한창 더 뻗어나갈 선수고, 뭐 이런 선수들이 바깥에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파리 생제르맹의 여러 명의 또 우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다 EPL에 있어야 돼요. 네. 음바페도 이미 EPL 있어야 되고, 야말도 EPL 있어야 되고, 페드리도 있어야 되고, 케인이나 벨링엄은 EPL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다 EPL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발롱도르 위너 우스만 덴벨레가 프랑스에서 나왔죠. EPL 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The Only One 리그, 슈퍼리그의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 축구에서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뭐 원탑인 거는 제가 처음부터 뭐 두갈식으로 인정했지만, 정말 모두가 이견이 하나도 없을 만한 견지에서 다른 종목에 빗대어서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 자료들을 조금 바탕으로 두 가지 팩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완전히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1983년에서 1999년 사이에 이탈리아 세리에아, 그리고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스페인 라리가, 여기도 슈퍼리그로 불려였어야 된다. 지금의 이건 약간 이건 역추론인데, 라리가는 비교적 요즘 얘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세리에아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 뭐 학생기 그런 시절에 이제 그 세리에아가 정말 최고였었어요. 보통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도 세리에아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세계 축구의 엘도라도,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도라도라는 거는 막 이제 금광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여드는 황금지대,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도라도라고는 했는데, 이 세리에아를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언론들이 야구의 MLB나 농구의 NBA처럼 세리에아를 축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슈퍼 울트라 슈퍼 리그야 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세리에아가 어땠냐를 제가 기록으로 기록만 딱 말씀드리자면, 1983년부터 1999년까지 16년 동안, 그 당시는 이제 3개의 유럽 클럽 대항전이 있었어요. 네네. 유러피언 컵이었다가 이제 92년에 챔피언스 리그로 리브랜딩이 되죠. 그리고 커비너스 컵이 있었는데, 요즘 팬분들은 이 커비너스 컵을 막 제외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외하면 안 되는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스템에서는 커비너스 컵이 넘버 2 컵이었기 때문에 절대 제외하면 안 되고, 1999년을 마지막으로 커비너스컵의 기능이 유에파컵의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비너스컵이 정말 쓸데없어서 이거를 폐지시킨 게 아니라, 커비너스컵의 기능을 유에파컵에 합쳐서 병합을 시키면서 이제 대회 하나를 줄인 겁니다. 유에파 커비너스컵은 반드시 이거 넣어줘야 되는 컵이고요. 지금 우리가 유로파 리그라고 부르는 유에파 컵이 있었죠. 이 3개 대회에서 16년 동안 우승을 17번,
준우승을 15번, 결승전에 32번 나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1990년에는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삼프도리아가 커비너스컵 우승, 유벤투스가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 세 개 대회를 그냥 싹쓸이 세리에아가 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유로피언컵이나 커비너스컵은 각 리그당 한 팀씩만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TO의 여유가 있는 대회가 유에파컵이었거든요. 그 유에파컵에서 90년에는 유벤투스가 우승, 피오렌티나가 준우승, 91년에는 인테르가 우승, 로마가 준우승, 95년에는 파르마가 우승, 유벤투스가 준우승, 98년에는 인테르가 우승, 라치오가 준우승이에요. 좀 여러 팀들이 나가는 그 유에파컵 같은 성격을 지닌 대회에서는 이탈리아 팀끼리 그냥 결승하는 거예요. 그런 게 4차례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엄청나죠? 그런데도 저는 이 리그를 그 당시에 슈퍼리그, 메이저리그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리그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참 네. 신기한 게 축구라는 게 좀 종목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축구의 좀 속성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잘 아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스페인 라리가를 보면 10년 동안 2개 대회에서 우승 13번, 준우승 3번입니다. 이때는 이제 커비너스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에파컵에 병합이 됐기 때문에 대회가 2개예요. 대회가 2개면은 우승팀을 10년 동안 20개 배출할 수가 있는 건데 20개 가능한 우승팀 중에 13번이 스페인 리그 팀이 우승을 했고요. 준우승 3번까지 해서 16번 결승 진출인데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팀의 자릿수는 40개 아닙니까? 40개 중에 16개를 10년 동안 스페인이 차지를 했는데 무려 40%죠. 지금의 그럼 잉글랜드는 어떠냐? 비교를 해볼게요. 올 시즌은 빼고 저는 잉글랜드의 전성기가 2019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2019년에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토트넘이 준우승을 했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첼시가 우승, 아스날이 준우승해서 잉글랜드 리그가 유럽 대항전을 싹쓸이 했어요. 네. 그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요 6년 동안 컨퍼런스 리그가 이제 2021년에 생기면서 3개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잉글랜드가 우승이 7번이고 준우승이 5번입니다. 32팀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중에 12팀을 올렸어요. 잉글랜드는 비율이 37.5%로 결승전에 갔고요. 스페인은 그 전성기 10년 동안 40%의 비율로 결승전을 갔고 아까 세리에아는 퍼센테이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96개 팀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32개 팀을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33.3%입니다. 잉글랜드의 현재 6년간의 이 유럽 대항전의 성적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럼 좀 제일 확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 대신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대신 기간이 가장 길어요. 83년부터 제가 99년까지가 세리에아의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2000년대 초에도 밀란하고 유벤투스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맞붙어가지고 밀란이 우승하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이 자가 들어갈 때부터는 세리에아가 가장 1위 리그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미 스페인 라리가의 점수가 더 높아지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는 그래서 저는 1999년 그 커비너스컵이 마지막으로 없어질 때 라치오가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을 그때까지가 세리에아의 확연한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1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탈리아의 그 길었던 시간을 우리는 또 쳐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사례가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의 사례들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를 메이저리그라고 하지 않았고 라리가 그 시대를 슈퍼리그 시대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장 잉글랜드에게만 슈퍼리그를 붙여주는 거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여건 면에서 잉글랜드가 가장 독보적으로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성적의 차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것도 완벽하게 옛날 시대에 그 평정했던 리그들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치를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그 UEFA 코에피션트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로 나타내는 그 UEFA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수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탈리아, 스페인의 전성기 때 다른 리그들과 그들의 차이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와 또 다른 빅리그들의 차이 요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2014년에 스페인이 23점을 얻을 때 잉글랜드가 16.785점이었고요. 2015년에 스페인이 20.214점을 얻을 때 잉글랜드가 13.571점 2016년에 스페인이 23.928점을 얻을 때 잉글랜드가 14.25점이었어요. 요 차이와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94년, 95년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탈리아가
14.142점. 이때는 1등 이 점수가 왜 낮냐면은 지금하고 제도가 달라서 그래요. 토너먼트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너스 주는 그 제도가 2000년 언저리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보너스 점수가 없어서 이때는 점수가 좀 낮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기준으로 보너스 점수를 고려하면 다른 리그들과의 차이가 더 컸다고 봐야 돼요. 이탈리아가 14.142점이었는데 그 순간에 독일이 10.666점이었고 스페인이 8.666점이었어요. 근데 이 차이는 지금의 보너스 포인트 제도가 고려되면 사실은 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잉글랜드가 그 정말 우승을 휩쓸고 했던 예를 들어 뭐 2023년, 2025년 요때 이제 점수 차이를 보면 2023년에 잉글랜드가 23점, 스페인이 16.571점, 2025년에 잉글랜드가 29.464점, 스페인이 23.892점. 그러니까 요 점수 차이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페인이 잘 나갈 때와 이탈리아가 잘 나갈 때와 지금 잉글랜드와 타리그들의 어떤 점수 차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잉글랜드가 다른 리그들과 점수 차이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정말 좋았던 리그들은 요 정도 점수 차이를 당연히 냈어 라는 그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 잉글랜드를 슈퍼리그라고 하려면 그 당시에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도 슈퍼리그라고 우리가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순주 아나운서 시계 봤어 본인이 지금. 더 슈퍼리그라고 불리고 싶으면 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세요. 끝! 아니 사실 성공! 나 정말 할 얘기 많았거든. 그 중간중간 끼어들고 싶었거든. 근데 정말 지금 울렸어. 그러면 라리가가 왕조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 점점 라리가에 이제 뭐 중위권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점점 라리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반대로 딱 말씀드릴게요. 라리가는 지금 망했냐라고 물으신다면 망했나요? 망한 것까지는 아니다. 망한 것까지는 아닌데 망해가는 흐름으로 가고는 있어요. 망해가는 흐름으로 가고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소위 1대1 룰이라는 개정 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리그를 쪼그라뜨리고 클럽들을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애초에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되는 모습은 클럽들의 이제는 좀 해가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 룰을 조금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법만큼 쓰라고 하잖아요. 수익이 1이면 인건비 내지는 선수단 운영비를 뭐 1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리가의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1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클럽이 그간 뭐 장부상 손실이 좀 있었거나 내야 될 돈을 뭐 체납한 게 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면 벌금 내야 될 게 뭐 좀 있거나 네. 그러면 1대1을 못 쓰게 해요. 1대1이라도 쓰게 해주면 사실은 클럽들이 내보낸 선수만큼 뭐 어느 정도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그 재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때 1대1이 아니라 1대 3분의 1밖에 못 쓰게 하고 망할까봐.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보내는 선수는 자꾸 좋은 선수를 내보내게 되는데 데려오는 선수를 그만한 선수를 보강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재정적 룰 뭐 다 유럽 축구가 그런 걸 갖고 하는 것 자체의 취지도 알겠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예를 들어 정순주 아나운서가 뭐 살려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실 일이 없는 분인 건 제가 알지만 빚은 싫어요. 빚은 싫고 또 정순주 아나운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은 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정말 뭘 하나 하려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순주 아나운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정순주 아나운서가 그냥 책임질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라리가도 테바스 회장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금 어려워서 예를 들어 뭐 자기네 그 지역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구단이 나중에 알아서 갚으면 되는 거고 못 갚으면은 그 구단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얼마가 뭐 빚이 있으니까 너네는 뭐 선수 영입에 이것만큼밖에 못 쓰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이 좀 없고 뭐 바르셀로나는 근년에 계속 어렵긴 했지만 바르셀로나도 이제 점점 그 1대1 룰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뭐 앞으로 나아질 거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또 라리가가 중계권 규정 바꾼 지가 한 10년 됐는데 중계권을 그 집단적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아틀레티코도 뭐 수익이 사실 많이 늘어났고 또 아틀레티코는 이제 해외 자본까지 들어왔어요 사실. 그 뭐 이 세 팀은 그런데 나머지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못 쓰게 만드는 룰이에요. 지금의 그 재정 룰이. 대표적으로 뭐 비아레알이랄지 뭐 이런 팀들은 사실 좀 더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비아레알 회장
님이 그 돈 많은 분이에요, 사실. 룰에 맞추려다 보니까 또 쓸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최대치로 발휘를 못해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테바스 회장과 그 라리가 집행부가 진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망한 건 아니고 그렇게 뭐 쉽사리 망할 리는 없지만 뭔가 좀 망조의 흐름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슈퍼리그다, 망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이런 얘기가 화장실 갔다가 잘 뭐 뒤처리 못하고 나온 것좀 좀 찝찝한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축구라는 게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